합니다. 오늘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 쪽에는 IRA가 크게 타격을 주면서 주식시장에도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약바이오에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IRA가 헬스케어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지, 그리고 저저번 주에 끝난 바이오 USA라는 박람회에서 빅파마들이 IRA 관련해서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왜 중요하고 국내 관련 기업은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 큰 타격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IRA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헬스케어에도 분명히 어떠한 타격을 줄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들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요즘 현황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RA에서의 헬스케어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가이나 분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IRA는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골자로 하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들의 메디케어 파트, 그 중에서도 파트 D에 해당하는 의약품 10개에 대한 가격 협상권을 갖는데 2029년까지 60개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빅파마들의 반발이 엄청나겠죠. 그리고 의료 서비스나 이제 외래 환자 관련된 서비스가 포함된 파트 B도 가격 협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 변호사들이 IRA는 협상이 아니라 갈취라고 할 정도입니다. 커버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법안이 또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인센티브는 2027년까지 바이오시밀러 처방 이후 환급받는 인센티브가 현행 오리지널 평균 약값의 6%에서 8%까지 상향하면서 미국의 항체약품들이 특허 만료가 지속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굉장히 큰 특혜를 받을 수 있겠다. 특히나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동등성을 더 입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보험 등재가 되면서 오리지널의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제 뭐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국내 기업으로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대표적입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지게 될 것이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된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리지널이 죽으면서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커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보험 등재가 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도 그 약에 대한 선호도나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또 한 번의 개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에는 메디케어 D 관련해서 또 한 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데, 이제 메디케어 D는 결국에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 커버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메디케어 파트 D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우선적으로 협상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출액이 가장 높은 50개의 의약품 중에서 출시한 지 이제 9년이 넘은 저분자 의약품과 13년이 넘은 바이오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협상 절차를 따르지 않은 업체는 해당 약품 매출액의 65%에서 분기마다 10%씩 추가적으로 최대 95%까지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강제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난리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IRA가 빅파마들에게 좀 큰 강제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가인하가 메인이기는 하지만 약가인하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소부장 관련된 행정명령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에 바이든이 생명과학 의약품을 미국 내에서 연구하고 제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바이오 소부장과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시켜라 라는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해외 업체에 의존하지 않는 바이오 제조 시설 구축을 하면서 공급망을 자국 내에서 좀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이미 자국 내 국산화 비율이 낮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들 중에서 가장 낮다고 할 정도로 바이오 소부장 수입 의존도가 거의 90%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중국조차 저렇게 행정명령을 내리고 규제를 하면서까지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아니란 것이 아닌가라는 언급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미국 정부가 미국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을 자국 내 생산과 공급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 소부장 공급을 받던 국내 기업들에게도 타격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도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 그래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 많진 않지만 대표적인 기업으로 이제 바이오 리액터, 바이오 리액터는 이제 세포를 키우는 장비인데요. 그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는 마이크로 디지털이 있고 세포를 키울 때 필요한 세포의 밥을 만드는 배지를 만드는 아미코젠이 있고 세포를 배양하고 나서 단백질을 정제할 때 필요한 레진을 만드는 것도 아미코젠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원료의약품단에서도 IRA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3월에는 바이오 원료약품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바이오 기술 그리고 제조 공급망 대체에 관련된 규제로는 이제 5년 내 원료약품의 25% 이상 미국 내 생산이 언급이 되고 있고 20년 내에는 이제 화학물질의 30% 미국 내 생산이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IRA 법안이 결국에는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이 반도체 관련해서 그렇게 견제를 받았던 것처럼 바이오로도 그런 견제를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왔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괜찮은 부분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의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 인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 원료약품 생산 기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ST팜이 있고 바이오 소부장 기업 중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아미코젠과 마이크로 디지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거나 레퍼런스를 쌓고 있다는 점, 혹은 틈새 시장인 siRNA에 들어가는 올리고라는 원료약품을 생산한다는 점 고려했을 때 엄청나게 큰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틈새 시장을 노려서 그 중에서 나는 잘하는 기업으로 취급을 받을래 인 기업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이고 중국과 견제를 하기에는 우리는 퀄리티를 더 중요시하는 기업들이다라는 걸 고려해 주시면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되려 중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기도 하다. 특히 소보장 업체들 중에서 장비 쪽 업체들은 아시아 쪽에서는 되려 좀 선호도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고 원료약품 CDMO 기업이 ST팜이나 파미셀의 경우에는 중국보다도 퀄리티에서는 훨씬 뛰어나고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고 시장이나 관련된 원료약품 시장의 개화로 훨씬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왔다. 되려 IRA가 크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IRA가 우리나라 기업에게 큰 타격이나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IRA 법안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게 빅파마들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파마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에 대해서 약가 인하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제 6월에 개최된 바이오 USA예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미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바이오 USA에 참여한 빅파마들, 그 중에서도 머크와 같은 글로벌 탑티어급 제약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IRA는 협상이 아닌 갈취라고 언급을 하면서 소송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머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BMS도 소송을 하면서 이 IRA 관련해서 굉장한 강제성이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언급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약가 협상권에 대해서 빅파마들에게 그런 협상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들, 이제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험사들에게 협상권을 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관련된 법안을 좀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이게 헌법 위반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미국 내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걸 고려했을 때 IRA 법안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블록버스터급 의약품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만들었는데 나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험사들한테 권한을 줘버리면 누가 좋은 약을 만들고 싶겠어요. 그리고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거나 특허 만료를 할 때쯤에 이렇게 지 맘대로 가격을 다 이렇게 후려쳐버리면 아무도 약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리고 약을 만들더라도 희귀질환 위주의 신약 개발을 선호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라이선스 계약이나 M&A도 희귀질환 위주의 딜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희귀질환 전문 개발사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많이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규제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맞구나라는 언급도 많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알고 계시면 좋은 IRA 관련 법안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련 기업부터 또 한 번 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부장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미코젠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미코젠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몇십억 원 정도를 투자한 바이오소 포장 국산화를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아미코젠은 두 개에 대해서 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는 세포를 배양할 때 세포의 밥이 되어주는 배지예요. 세포를 키울 때 배지를 갈아줘야만 세포가 계속 크고 정상적으로 예쁘게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키울 때 항상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가 배지가 있는 거고요. 세포 배양이 완료된 이후에 의약품 용도로 생산된 고순도의 단백질만을 뽑아내는 과정도 필요해요. 배양을 하고 나서 그걸 써야 되니까 정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제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정제용 물질이 레진입니다. 그리고 이 배지와 레진이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물질들인데 수입 의존도가 한 95% 이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미코젠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이 두 가지에 대한 공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주는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G팜 같이 레퍼런스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지 않는 이상 어떤 기업이 뭘 믿고 수주를 많이 주겠어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G팜은 이미 파트너사들이 많고 그 파트너사들이 선수주를 줄 수 있는 구조이며, 거기에 더불어서 서로에게 이 회사 좋아라고 추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유효성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미코젠은 아직 공장도 짓지 않았고 써본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레퍼런스를 쌓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공 이후 처음 받는 수주, 그리고 수주를 주는 거래처가 어디인지가 가장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여담입니다만 한동안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셀트리온이 거래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가능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인데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미코젠의 레진을 대상으로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해요. 이제 아미코젠에서 진행한 테스트가 아니라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수주를 주기 위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내부적인 테스트를 진행했었던 것인데 레진을 비교한 테스트입니다. 아미코젠의 레진과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탑3 안에 드는 레진 개발사, 사토리우스나 서피셔 같은 기업이겠죠. 그런 기업과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아미코젠의 레진이 더 우수하게 나온 걸 알 수 있었어요. 어찌됐든 이 기본 데이터만 보더라도 동적 항체 결합 용량이 더 높은 걸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항체 결합 용량이 높아야 정제를 했을 때 정확도나 그런 정제 순도가 높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아미코젠의 레진이 기존 레진보다 더 높은 압력도 견딜 수 있고 다공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재 수요처들이 좀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심지어 가격도 엄청 쌉니다. 그래서 정제 공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아미코젠의 레진, 결국에는 국산화를 성공시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저는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피스나 셀트리온 중에서 어디가 쓸지는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진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배지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배지 생산 기업들 그중에서 탑티어급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배지와 레진 모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 수요처들이 그래도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여담이기는 하지만 이제 전환사채 관련해서도 연말까지 전환해야 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아미코젠이 연말까지는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런 건 애널리스트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통상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조금 더 으쌰으쌰를 해서 좀 열심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대표 원료의약품 CDMO 기업인 ST팜에 대해서인데요. ST팜은 이제 올리고 siRNA라는 RNA의 종류의 원료가 되어주는 올리고 전문 CDMO 기업입니다. 여기서 잠깐 siRNA가 뭐냐고요? 당연히 헷갈리실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siRNA와 mRNA는 거의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mRNA는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mRNA는 항체, 단백질 같은 걸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mRNA에 siRNA가 붙으면서 mRNA가 디그레데이션이 돼요. mRNA가 줄거나 억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단백질 발현이 억제되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제 mRNA가 만들어지는 걸 억제하는 게 siRNA의 역할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희귀질환이나 유전자 질환에 굉장히 좋은 유효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달리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ST팜도 수주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기업들 중 하나인데요. 올리고 기반의 신약들, siRNA라는 신규 기술도 2018년도에 처음으로 신약 승인이 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신기술이라서 상용화된 의약품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상용화된 의약품들도 대부분 희귀질환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서야 좀 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올리고 기반의 신약들이 후기 임상 단계에 진입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상용화를 앞둔 의약품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ST팜이 수주 증가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태까지 10년 이상 글로벌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텍들과의 CDMO 계약을 통해서 레퍼런스가 확실하게 쌓인 기업이기 때문에 siRNA 쪽에서는 글로벌 탑티어 CDMO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쌓아온 레퍼런스만 보더라도 올리고 기반의 원료약품
수주 추이가 이렇게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기존 거래처들의 후기 임상 진입에 따라서 거래 금액도 커지고 있고 올해 들어서 수주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론이라는 글로벌 바이오텍의 혈액암 항암제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승인 여부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론이 혈액암 항암제를 대상으로 siRNA를 개발해냈기 때문에 siRNA 시장 자체가 또 한 번 더 커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제론의 경우 상업화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SC팜도 한 번 더 좋은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더불어서 시판된 siRNA 기반 신약들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렉비오라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있는데요. 이제 렉비오도 최근에 매출이 월간으로는 23% 성장, 연간으로는 400% 이상 성장을 하면서 이제 siRNA 의약품들 중에서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iRNA 시장도 커지겠다. SC팜도 슬슬 조금 더 발동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SC팜이 CDMO만 하는 기업이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SC팜의 핵심 파이프라인으로는 이렇게 에이즈 치료제랑 대장암제가 메인이에요.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두 파이프라인 모두 임상 진전에 대한 임상 데이터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올리고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대장이니까 원료의약품 CDMO로서 관심을 또 받을 만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mRNA 관련해서도 mRNA 플랫폼의 필수적인 요소들 를 또 얘네가 개발하고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SC팜도 그런 관점에서도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IRA 관련 법안 그리고 IRA 법안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국내 관련 기업 두 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IRA가 직접적인 타격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 영향을 아예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으면 언제든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혹시나 관련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또 달아주세요. 안녕!